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 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이제 90페이지 시 예제 풀어볼 차례다, 그죠? 풀어보기 전에 우리 어제 했던 거 또 간단히 복습을 해봐야겠죠. 어제 우리가 어디부터 했냐라고 하면 장부 마감부터 봤었다, 그죠? 페이지 61페이지 장부 마감부터 봤었는데 일단은 다 봤으니까 요 그림으로 먼저 보고 앞에 장부 마감 어떻게 했는지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장부 마감을 하기 전 우리 막 결산 수정 분기가 있기 전에 회계 순환 과정은 위에와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결산 수정 분기라는 게 존재해서 회계 순환 과정은 어떻게 된다? 거래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 거래라는 건 어떻게 인식하는 거였죠? 회계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회계적 거래인지는 첫 번째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되고 두 번째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재무 상태가 변동된다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된다는 건데 사실은 자본은 혼자 변동할 수 없으니까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하냐인 거고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하냐는 말은 권리가 발생했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됐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 화재가 나면 내 그 상품에 대한 권리들이 감소하는 거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니까 거래지만 계약 체결만으로는 계약 딱 체결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자산을 받지도 않았고 어떠한 자산을 주지도 않았고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건 무언가 주거나 무언가 받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래라는 건 결국 A와 B가 뭘 주고받는 행위다. 그죠? 그러니까 뭐를 받아야 주는 거고 뭘 줘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가 아니다? 회계적으로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그래서 거래다라고 하면 뭘 하는 거였지? 분개를 하는 거였다. 분개는 거래 양면을 다 기록하는 거여서 한 개를 분리해서 적는다 해서 분개라고 했는데 거래 양면, 즉 거래는 이중성이 있더라. 현금이 들어오면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그치? 현금이 나가면 뭐 때문에 나갔는지를 적을 수 있더라 라는 게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였죠. 그렇게 분개를 하고 나면 바로 재무상태표로 누적적으로 적을 수도 있었어. 그러나 전기를 통해서 포스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어디에 적어주는 거예요? 계정별 원장에 적어주는 거였죠. 각 계정별 원장에 왜 적어주는 거라고 했었죠? 각 계정별 원장에 적는 이유는 현금이 왜 증가했고 왜 감소했는지, 차입금이 왜 증가했고 왜 감소했는지, 상품이 왜 증가했고 왜 감소했는지, 어떻게 증가했고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분기장을 보고는 보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보는 거더라라고 했었다. 그죠? 그리고 이 총계정 원장의 합계를 담아낸 게 합계지산표고 총계정 원장의 합계를 차액을 잔액으로 표시한 게 잔액시산표였죠. 그렇죠? 그런데 기말이 딱 되고 나면 뭐가 있는 거야? 기중에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거래가 있더라. 그지? 그게 결산수정분기였죠. 그게 뭐가 있었지? 우리 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성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 기말 시점에 뭐 해주는 거야? 분개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기말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고 재무상태표라는 건 재무상태에 대한 거고 재무상태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거다.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건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기 위해 결산수정분기를 한다. 어떤 거에 의해? 발생주의와 수익비용 대응과 계속기업 가정에 의해 진행이 되는 거다. 자, 이것까지 완료하고 나면 분개와 결산수정분기를 하고 나면 찐 시산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전기까지 해야겠지. 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다. 그쵸? 그럼 수정 후 시산표를 토대로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하지. 즉 분개가 몇 개가 필요해? 분개, 기중 분개, 결산 수정 분개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장부 마감 분개가 필요하다. 왜? 수익과 비용이라는 계정은 0으로 만드는 임시 계정이라서 걔들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고 걔를 하고 나서야만 재무상태표랑 보궐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다. 이런 순서로 회계는 진행된다라고 했었다. 그죠? 앞에 자 61페이지 가서 그럼 장부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부 마감은 영구계정과 임시계정이 있더라. 근데 영구계정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이었고 임시계정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이더라. 영구계정은 실질적으로 바로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새로운 기분을 시작하자 해서 차기 2월이라는 것과 그 다음 해 새로운 종이에다가 전기 2월 얼마 이렇게 적어주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거지 어떠한 분계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게 뭐였어?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차기 2월이라고 적어서 대차를 맞게 한 뒤에 다음 장 넘겨서 전기 2월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라고 했었죠. 근데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없애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였죠? 차기 2월, 전기 2월이 아니죠.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해도 되는데 주로 사용하더라. 자,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익의 취소는 어떤 변이에요? 차변이고 비용의 취소는 대변이죠. 그 차액을 집합손익으로 집합시켜서 그 집합손익이라는 계정마저도 마감시켜야 되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총계정 원장에서 수익 비용은 전부 지워지더라. 그러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만 총계정 원장에 남아있겠죠. 그게 뭐였다? 장부 마감 절차였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하고 나서 결산 수정 분계를 배웠었는데 자, 우리가 장부 마감하고 나서 왜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배운 이유는 한번 이렇게 해본 거잖아. 이렇게 해보는 거니까 장부 마감을 먼저 배웠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이 절차 중에 결산수정분계가 있더라라고 배운 거지. 자, 결산수정분계는 왜 하는 거라고요? 자, 발생주의, 수익비용 대응원칙, 계속기업 가정이라는 게 있다. 첫 번째, 발생주의는 뭐다? 내가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비용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을 때 수익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 즉 권리나 의무가 발생했을 때 손익을 계상하고 자산부채를 계상하는 게 발생주의다라는 거죠.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뭐 연봉이 100만 원이다. 근데 그걸 선불로 받았다, 후불로 받았다에 따라 좀 다르다 했다. 연봉을 만약에 지금 사례 01번 70페이지 한번 보면 연봉을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내가 6개월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 권리는 뭐다? 자산이다. 그죠? 그러니까 연봉 100만 원을 1년 뒤에 받는다고 해서 1년 뒤에 그날의 수익 100만 원이 아니라 1년 동안 100만 원을 꾸준히 벌어오는 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50만 원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점으로 나는 50만 원만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걔를 자산으로 기록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게 뭐였어? 미수수익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사례 2번에서 만약에 연봉을 선불로 받았대. 그럼 어떤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연봉을 선불로 받았으면 내가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남아있는 거지. 자, 앞에 우리 사례 01번에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없죠. 왜? 돈을 안 받았으니까 용역을 하고 말고는 내 의사죠. 그만둬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사례 02번에서 연봉을 선불로 받았으면 용역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돈을 반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의무는 무조건 존재하는 거지. 용역을 제공하는 의무 혹은 이 돈을 환불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계산하는 거다? 일단 부채로 계산해 놓고 내가 6개월 동안 또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요만큼은 의무가 없어진 거지. 내가 요만큼은 현금으로 환불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의무가 감소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거였죠. 그게 뭐였다? 여기서 선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총 결산수정분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뭐가 있었죠? 발생에 대한 거. 한마디로 발생에 대한 건 지금 돈을 받은 게 아니지. 현금 수수나 이게 현금 수수라고 하는 건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걸 현금 수수라고 합니다. 현금 수수가 나중 시점인 거지. 이때 돈을 받거나 이때 돈을 주거나 이게 뭐야? 발생. 왜? 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때 현금 수수가 여기라는 거죠. 현금 시점이. 그런 경우에 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 근무를 제공하든 자본을 제공하든 무언가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2개년에 걸쳐 제공한 거고 현금은 이 시점에 받은 거니까 요걸 측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권리를 요때 계산해 주는 거지. 얼마만큼? 요만큼을. 그게 뭐야? 발생분이라는 거지. 무슨 발생분이에요? 권리 발생분이지. 돈을 받을 권리. 혹은 이때 돈을 줘야 된대. 이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거고 이때 만약에 돈을 줘야 된대. 돈을 후불로 주기로 했대. 그럼 이게 뭐예요? 의무 발생분이지. 왜? 이만큼은 무언가 제공받은 거잖아. 의무 발생분인 거지. 이게 뭐였어요? 발생이었죠. 자, 권리가 발생하면 이걸 뭐라고 적는 거였어? 미수 수익으로 적는 거였고 의무가 발생하면 뭐라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적는 거였다. 미수 수익은 뭐야? 말 그대로 미수 아직 안 받았다. 수익을. 미지급 비용은 아직 비용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게 뭐였어? 발생에 대한 거였다. 자, 그러면 우리 발생 보고 이연도 봤었다. 그죠? 이연이라는 건 뭐였어? 여기에서 만약에 현금을 먼저 받은 거지. 현금을 먼저 받았는데 요때 계약이 종료된다라는 게 있으면 요렇게 적혀 있으면 요때 계약이 종료라고 하면 내가 돈을 먼저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요때까지 뭘 제공해야 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무언가 제공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무언가 돈을 받았다면 내가 무언가 제공할 의무가 이 시점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치? 여기까지 돈을 지급했다면 무언가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지. 어떤 것만큼? 얘만큼 돈을 미리 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받았다라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부채라고 하는 거다. 이걸 또 뭐라고 했어? 선수 수익이라고 계상을 했었고 여기에 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자산이라고 적고 얘를 선급 비용이라고 하더라. 그죠? 이 네 개를 좀 합쳐보면 페이지 84페이지가 나오는 거였지. 자, 선급은 뭐라고? 자, 선급은 뭐라고요?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무언가 수취할 권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선수는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미리 받았는데 나중에 무언가 재화든 용역이든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뭐야? 선수다. 그러니까 부채다. 그리고 미수라는 건 아직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거니까 권리인 거니까 자산. 미지급이라는 건 나중에 무언가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의무가 있는 거니까 뭐다? 부채다. 이건 항상 어디 시점으로 기록하는 거다? 기말 시점으로 기록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생과 이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세 번째가 우리가 재고자산, 유형자산, 소모품이라는 게 있더라. 그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소모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이연의 개념에 가깝더라. 왜? 돈을 먼저 낸 거지. 돈을 먼저 냈는데 이 비용이 지금 비용이 아니라 언제 비용이라는 거야. 얘는 지금 비용이 아니라 사용할 때 비용이고요. 얘는 미안합니다. 얘는 언제야? 판매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고 얘는 사용하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지. 얘는 장기간, 얘는 그냥 단기간. 얘도 사용하면서긴 한데 얘는 거의 즉시 사용인 거고 얘는 3년, 5년, 10년, 40년 사용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은 자산으로 기록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비용이 된다. 다시 자산으로 기록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비용이 된다. 자, 아까 우리 선급 비용이라고 했었죠. 왜 얘를 자산으로 기록합니까? 지금 돈이 나가긴 했는데 지금 내가 비용이 아니라는 거지. 왜? 무언가 제공받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경제적 효익이 남아있는 거지. 똑같이 재고자산을 사긴 했는데 지금 비용이 아니라는 거지. 자,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치킨집을 차려가지고
이제 성운치킨이라고 딱 열었는데 성운치킨에 기계자산 막 튀김기도 사고 생닭도 사고 보증금도 내고 그거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지. 그치? 걔를 어떻게 뿌려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튀김기 사는데 10,000원이 들었대. 근데 이걸 10년 쓸 수 있대, 이 튀김기를. 그러면 1년 동안 해수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쓸 수 있는 튀김기는 1000년도에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팔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시키는 개념이다? 비용을 뿌려주는 개념이라는 거지. 실제로 선급 비용이라는 것도 지금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비용으로 이연시킨다는 거지. 재고자산도 지금 비용이 아니라 판매될 때로 이연시키고, 유형자산도 지금 비용이 아니라 건물을 샀다고 그게 비용이 아니라 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이니까 이연시키는 거고, 소모품도 사자마자 비용이 아니라 써야 비용이니까 쓴 그 시점으로 이연시킨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여기서 이 재고자산은 우리가 분개로 계속 살펴봤었는데, 언제 살 때는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팔 때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유형자산이라는 건 뭘 하더라?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더라. 가치가 감소한다 해서 감가였죠. 감가를 하는데, 자, 재고자산의 비용은 뭘로 계산하는 거였어? 매출원가로 계산하는 거였어. 그럼 유형자산의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거였고, 소모품의 비용은 소모품비로 계산하는 거였던 거지. 그럼 감가상각비라는 건 어떻게 기록하냐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은 왜 유형자산은 이렇게 간접법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해야 이게 어떤 금액을 차감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우리 요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고자산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소모품은 이렇게 안 하고 왜 유형자산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재고자산은 팔리는 그 즉시 자산 자체가 소멸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판다고 하면 이 마우스를 주는 거지. 우리 회사 내 이 마우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데 가치가 감소할 뿐이야.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는 이 자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 남겨두는 건데 가치 감소분을 표시해 주는 거라고. 실제로 이 자산이 남아있는 거라는 거지. 가치 감소분만 표시해 주고, 그러니까 장부금액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어떤 걸 반영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공정가치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왜? 유형자산을 3년밖에 쓸 수 없는데 얘가 만약에 300원이래. 예를 들어서 얘가 300원이래. 3년밖에 쓸 수 없는데 1년 썼대. 그러면 한 200원쯤 될걸? 이라는 걸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상대 계정 과목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소모품비, 소모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더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처음 생소한 게 들어왔는데 얘가 뭐더라? 자산의 차감 계정이더라.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자산의 증가 어디? 차변. 자산의 감소 어디? 대변. 근데 자산의 차감 계정의 증가는 어디? 대변. 자산의 차감 계정의 감소는 어디? 차변이더라. 이해되겠죠? 이렇게 우리 감가상각과 소모품까지 같이 봤었습니다. 그죠? 자, 감가상각, 소모품비 받고, 그렇게 하면 결상수정분계가 끝나고 장부마감까지 해서 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거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은 뭐 해봐야 되나요? 요거 해봐야겠지. 예제 10번. 자, 대망의 예제 10번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일단 이 재무상태표 너무나 익숙하다. 우리가 이때까지 10강까지 오게 되면서 계속 요 재무상태표를 그려왔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익숙해질 만하다. 근데 얘는 뭐야? X2년 거래래. 아,
X1년 거래랑 다르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거래가 겁나 많아졌다. 그리고 결산 수정 붕괴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양괄호 1번. 우리 여기에 쭉 양괄호 1, 2, 3, 4, 5, 6, 7, 8, 9를 회계 처리 같이 해보자고요. 양괄호 1번. 상품을 3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옆에 적을까 그냥? 상품을 3만 원에 현금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상품, 자산의 증가 적는 거지. 상품 좀 널찍하게 적자. 3만 원 현금 3만 원. 자,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하지. 그죠? 매입 채무 2만 원. 상품 2만 원.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이더라. 자, 매입 채무 중에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럼 매입 채무는 2만 원에서 15,000원까지는 건가요? 아니죠. 2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거겠죠. 그죠? 자, 매입 채무 감소니까 부채의 감소는 무슨 변? 차변에 적혀야겠죠. 매입 채무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적혀야겠지. 그치? 자, 2월 3일 상품을 9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니까 기초 재무상태표가 있는 이유는 뭐야? 기말 재무상태표를 그리기 위함이고, 우리 기초 BS에다가 기중 분계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기말에 BS가 나오나? 아니요. 시산표가 나오는 거였지. 그치? 시산표는 뭐야? 트라이얼 밸런스 이 시산표,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얘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였어? 재무상태표랑 기말 재무상태표랑 단기 손익 포괄손익 계산서 보이지? 단기 포괄손익 계산서로 찢어주는 거였지.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분개하고 있는 거죠. 기초 BS는 여기 있는 거고. 그쵸? 요걸 먼저 하는 거지. 자, 기준거래,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분개라고 했지만 기중에 분개한다는 건 뭐가 다 포함되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기준분개, 기말분개, 장부마감분개까지 다 분개는 분개인 거지. 계속해서 갑시다. 양괄호 4번. 상품 9만 원에 상품을 9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다. 원가는 3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현금 9만 원이 들어왔겠네. 현금 증가는 차변. 왜? 자산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상품이 나갔네.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얼마예요? 3만 원 이렇게 적는 거죠. 그치? 그리고 들어온 돈은 뭐야? 수익인데 얘를 뭐로 표기하자고? 수익을 매출로 표기하자고. 왜? 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자, 상품과 제품이라는 명 자체가 회사의 주영업과 관련된 재화고 걔를 팔았다는 건 주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매출이라고 적자. 그리고 상품을 팔았으면 주영업과 관련돼서 무언가를 팔았다라는 건 그 비용을 매출원가로 적자라고 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판매했네. 양괄호 5번은 뭐야? 외상으로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냥 판매한 게 아니라 외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돈을 받을 권리 얼마입니까? 현금이 아니지.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매출 채권이 얼마 증가한다고? 6만 원이 증가한다고. 외상으로 판매한 거니까.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얼마라고? 상품이 감소하죠.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 2만 원 나가니까 대변에 기록되는 거지. 똑같이 들어온 돈이라기 하기보단 발생한 수익이 6만 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상품의 원가는 매출 원가가 되겠지. 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들어가는 원가는 2만 원이다.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 이 매출 채권 중 3만 원을 회수했대. 3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도 요거 계속, 그러니까 내가 적기 전에 머리로 먼저 떠올리고 있어야 돼. 잘한다. 이렇게 보지 말랬지. 제발.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치. 네가 맞아.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세요. 자, 매출 채권 중 3만 원을 회수했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 그치. 이제 혼자 물어보고 혼자 답하고 난리 났죠. 그죠? 매출 채권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니까 어디에 와야 돼요? 대변에 와야 되죠. 매출 채권의 감소 얼마예요? 3만 원. 그리고 현금이 증가하니까 자산이 증가, 현금 3만 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웠던 결산수정분기에 쭉쭉쭉쭉 나오나 보다. 양과로 7번.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취득했대. 오, 이 날짜는 약간 신경 쓰지 말고 쭉 일단 회계 처리해보자고요.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취득했대. 얼마에? 10,000원에. 오케이. 차량 운반구. 차량이라고 씁시다. 차량 10,000원을 취득했대. 얼마에? 10,000원에. 별다른 언급 없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아시겠죠? 자, 양과로 8번. 차량 운반구를 1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료를 선수했대. 선수. 우리 일단 뭐 회계 처리하자 했지? 자산부채 인식법으로 좀 가자 했죠. 먼저 선수하고 임대료 수익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자, 요 경우 우리가 돈을 미리 받은 거지. 언제 받은 거야? 3월 1일에 돈을 미리 받았다고. 12,000원 7, 1년 7. 근데 얘를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했었잖아. 그치? 처음에 부채로 기록했다가 기말 시점에 계산하는 거랑, 처음에 수익으로 인식했다가 기말 시점에 계산하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었잖아.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임대료를 부채로 인식하고, 부채 12,000원. 왜 부채야? 왜 부채야? 미리 받았지. 그럼 뭐 해야 돼? 임대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기말 시점에 얼마 남겠어? 2달치가 남겠지. 그 2달치가 기말 시점으로 있어야겠지. 그럼 기말 시점으로는 부채가 2,000원이라고. 근데 3월 1일 시점으로는 12,000원이라고. 왜? 1년 동안 임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3월 1일 시점에는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현금 12,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라고요? 3월 1일에 회계 처리되는 거라고. 12월 31일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부채를 2,000원 빼고는 제공을 이미 한 거지. 10,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제공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부채를 없애야 되니까 부채의 감소는 어디예요? 차변이지. 부채 10,000원 없애면서 얘를 뭘로 잡아주는 거야? 수익 10,000원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이 분계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부채 2,000원만 남기면 된다며. 부채 2,000원이라며. 수익 10,000원이라며. 그러면 현금 2,000원은 결론적으로 기말에 적히는 내용은 뭐야? 현금 10,000원은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는 거지. 현금 10,000원은 뭐 때문에 받았다고? 올해 10개월 동안 내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야. 그러니까 진짜 내 돈이 증가한 거야 라고 해서 수익으로 잡는 건데, 현금 2,000원은 아직 내가 내년에 2달 더 임대용역을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 제공 안 했어. 근데 돈을 미리 받았어.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2,000원, 12,000원 기록하고 부채만 10,000원 까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주면 똑같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떻게 기록돼야 돼? 일단 우선은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죠. 자산부채 기록법을 좀 먼저 쓰자. 일관성 있게 여기는 부채라고 쓰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한 계정 과목이 뭐 있다? 선수라는 게 있다. 선수 임대료라고 쓰자. 선수 수익으로 쓰든 선수 임대료로 쓰든 선수 임대료 수익이라고 쓰든 상관없다. 그러나 저는 선수 임대료 이렇게 쓸게요. 계정 과목 상관없다라고 했었고. 자, 양괄호 9번. 아직, 자, 우리 지금 보면 91페이지 보면 물음 1 기준거래부터 하고 물음 2의 기말수정분기하래. 그러니까 지금 양괄호 지금 우리
요 양괄호 6번 위에가 아니라 양괄호 7번 이후에는 다 기말수정 붕괴가 있는 애들인데 얘들은 일단 기준 거래가 먼저 되는 거야. 잘 봐요. 여러분 요런 거 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말수정 붕괴를 미리 끊어 놓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기록해 놓진 않아. 왜? 기준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 거래는 그냥 기준 거래끼리만 기록을 먼저 하는 거다. 순서가. 그러면 양괄호 9번 뭘 했어? 양괄호 9번 정기예금에 가입했대. 오케이.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10,000원어치 생긴다. 그죠? 그리고 얘는 현금 주면서 가입했겠지. 기말수정 붕괴 좀 이따 계산하도록 하자고. 자,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했대. 양괄호 10번.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6월 1일에 가입했대. 연간보험료 24,000원인데 선급했다고 하네. 현금을 미리 줬다는 거지. 현금을 미리 얼마를 줬다고요? 24,000원을 줬다. 자, 미리 돈 주면 선급 보험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보험료. 자, 이렇게 적는 거지. 양괄호 11번. 양괄호 11번. 돈도 빌렸네. 은행으로부터 현금 얼마를 빌려온 거야? 현금 15,000원을. 차입금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차입금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양괄호 12번 소모품을 샀네. 소모품. 자, 소모품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과 좀 다르게 즉시 사용하는 물품이다 보니까 소모품 B로 먼저 계정 과목 끊고 기말 시점에 소모품 남은 거 자산으로 올려도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지. 우리는 자산 부채 먼저 기록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18,000원이 있었다. 현금 18,000원.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끝난 거야? 지금 기준거래가 끝난 거지. 기준거래가 끝난 거지. 그럼 이제 기말수정분기를 하재. 기말수정분기는 조금 양괄호 7번부터 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말수정분기는 그러면 회사에서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애초에 뭐라고 회계 처리했던 애들이 있겠죠. 자,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으면 얘는 이자가 발생할 거고 차입금도 이자가 발생할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요, 계정별 원장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결산할 때 이렇게 봐. 정기예금 통장을 딱 본단 말이야. 이거 이자 있겠다. 차입금 본단 말이야. 이거 이자 있겠다. 그러면서 얘들을 미수이자, 미지급이자를 먼저 끊는 거죠. 그리고 기중에 선금으로 혹은 선수로 처리해 놓은 애들이 계정 과목에 남아있겠지. 계정별 원장에. 그럼 얘네들을 보면서 얘네 결산수정분계 해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래 기중거래 발생하고 나서 전기를 하는 거지. 전기는 분기랑 동시에 돌아가는 거랬지. 사실은 뭐라고? 전기는 분기와 동시에 돌아가는 거라고. 근데 우린 책이니까, 그지? 기중 분계 시키고 전기 시키고 수정전 시산표 시키고 기말 수정 분계 시키고 다시 또 전기 시키고 수정 후 시산표 시키면 여러분이 나한테 화를 내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말 수정 분계를 바로 좀 해보자고. 왜? 분계를 다 하고 나서 전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딱딱 치면 분계하면 자동으로 전기되고 분계하는 순간 전기되고 하니까 동시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책으로 공부하니까, 그죠? 책으로 공부하니까 기말수정 분기를 끊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따따따따따 해서 기말수정 분기를 하나하나 끊어보자. 여기에 자리가 있었지만 이미 다 회계 처리했다. 그죠? 자, 기말수정 분기를 끊어보자. 양괄호 7번에 대한 기말수정 분기를 끊어볼까요? 7 다시. 그럼 양괄호 7번에 대한 기말수정 분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라는 거지. 뒤에 내용연수, 정액법, 잔존가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무시해줘. 뒤에서 배울 거야. 우리 챕터가 유형자산 챕터가 뒤에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
조금만 무시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뭐였어? 10,000원을 5년 동안 사용 가능하면 그냥 나누기 5 하자는 거였지. 그러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자, 가치가 감소한다. 얼마 인식하는 거야? 10,000원 나누기 5니까 2,000원.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에 차량을 적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자는 거지. 누계액 이렇게 적자는 거죠. 근데 우리 좀 너무 길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니까 감가비 혹은 감비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감가비 2,000원. 여러분 공부 혼자 할 때도 이렇게 쓰세요. 2,000원. 이렇게 쓰자는 거지. 자, 그러면 8-를 보면 아까 앞에 썼던 거지. 돈을 미리 받아서 걔를 부채로 인식했는데 의무가 감소했네. 그치? 선수임대료 12,000원 중에 우리는 얼마 제공한 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12,000원인데 이 12,000원을 12개월 중에 얼마치를 우리가 제공한 거야? 10개월치를 우리가 제공한 거지. 2개월치가 남은 거지. 그러니까 2개월치를 남겨주려면 10개월치를 까주면 되는 거지.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임대료 수익으로 잡자라는 거죠. 임대료 수익으로 10,000원 이렇게 적자. 자, 양괄호 9번 정기예금에 가입했었다. 정기예금에 가입했었는데 가입 금액이 10,000원이고 이자율이 5%다라고 하면 이자는 원래 1년에 500원인데 1년에 500원인 이자를 갖다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했네. 그러면 이자가 계속 발생해 나가는 거지.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 발생해 나가는 건데 얼마 발생한 거야? 몇 개월? 4, 5, 6, 7, 8, 9개월. 이렇게 뭐 미친 거 아니야? 4, 5, 6, 7, 8, 9, 10, 11, 12 해서 9개월인 거지. 9개월만큼은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했대. 정기예금을 12월 31일 날 빡 해지하더라도 내가 9개월만큼의 이자는 받을 수 있대. 이해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될까? 50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얼마야? 500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375원이더라. 375원이더라. 그러니까 이만큼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는 자산이고. 근데 이 계정 과목을 뭘로 쓰자 했어?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 라고 해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자는 거지. 그리고 이자를 받을 권리니까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쓰자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똑같은 자 10-C를 보자. 양괄호 10번 보험료를 24,000원 미리 냈대. 미리 냈는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을 제공받았지.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얼마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남은 거예요? 우리 성급보험료를 위에 인식했었잖아. 성급보험료. 여기 양괄호 10번에 인식했잖아. 여기 지금 여기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24,000원 중에 우리가 남은 권리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24,000원 중에 6, 7, 8, 9, 10, 11, 12 해서 7개월만큼은 우리가 이미 제공받았고 5개월만큼의 권리가 남아있는 거네. 근데 얘는 몇 개월치야? 12개월치지. 그럼 5개월치만 남겨주려면 7개월치를 차감해줘야 되는 거죠. 권리를 내가 이 시점에는 6월 1일 시점에는 12개월치의 권리가 있었다고. 근데 12월 31일에는 5개월치만 권리가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면 12개월에서 5개월을 가기 위해서 선급보험료 7개월치를 차감해주면 되겠죠. 7개월치가 얼마겠어? 24,000원 나누기 12 곱하기 7 얼마일까? 14,000원? 이 큰일 났다 이거. 24,000원 곱하기 7 나누기 12 14,000원을 차감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권리가 감소했네. 그만큼 보험료라는 비용이 되겠지.
보험료라고 해서 14,000원. 이렇게 인식되겠죠. 자, 그러면 양괄호 11번 11대시 이거 10대시 11대시 양괄호 11번 차입했는데 10%래. 15,000원에 10%니까 1,500원을 1년 동안 내야 되는데 1,500원을 1년 동안 내야 되는데 9월 1일부터 9, 10, 11, 12니까 4개월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2월 31일 종료하더라도 낼 의무가 있는 거니까 12월 31일에 딱 회사 문 닫으면 500원 더 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2월 30일에 회사 문 닫으면 어떻게 되지? 그치? 회사 문 닫아도 500원 내야 되지. 이게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거지. 미지급 비용이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도 되고 미지급 이자라고 써도 되고 미수수익이라고 써도 되고 미수이자라고 써도 되고 이게 되겠죠. 미지급 이자가 얼마? 500원. 요만큼은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발생한 이자를 적어주는 거다. 자, 소모품은 얼마가 남았대? 5,000원 남았대. 그러면 원래 18,000원에서 소모품이 5,000원 남은 거니까 소모품은 13,000원이 감소되는 거네. 이만큼은 소모품비로 기록해 주는 거죠. 13,000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페이지 92페이지에 그죠?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결산 수정 분계 7대시 감가상각비, 8대시 선수임대료, 9대시 미수이자, 미수수익으로 돼 있죠. 똑같다는 거야. 미수수익으로 돼 있으나 미수이자로 돼 있으나 밑에는 또 미지급이자 돼 있네. 약간 일관성이 없었네. 미안해요. 여하튼 미수수익으로 돼 있으나 미지급이자로 돼 있으나 같다는 거지. 미수이자 그리고 뭐야? 보험료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소모품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다 하고 나면 총계정원장에 전기해야 되는데 얘들 이제 우리 페이지 91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전기해보자고. 몇 개만 해보자. 몇 개만. 자, 우리 기중분계가 쭉쭉 일어나기 전에 근데 우리 이거 보기 전에 뭐 하나만 보자. 64페이지 한번 봐봐. 64페이지 한번 봐봐.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면서 우리 이거 앞에 장부를 마감했었어. 기억나요? 장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초금액에다가 전기 2월이라고 적어줬었어. 전기 2월. 자, 얘네들이 뭐예요? 기초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계정 과목이죠. 뭐만 남아있어? 자산, 부채, 자본만 남아있고 수익 비용은 남아있지 않아야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만 남아있는 거고 걔들은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 기초금액은 이거지만 1월 3일 다시 91페이지로 좀 돌아와서 1월 3일 기중분기를 보면서 보자고요. 1월 3일에 현금 3만 원이 지급되면 이 상태에서 적히는 거니까 3만 원을 감소시키면 4만 500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1월 3일 현재로는 7만 500원에서 3만 원 빼면 4만 500원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상품도 원래 얼마 있었어? 7천 원 있었는데 1월 3일에 상품이 3만 원어치 증가했으니까 1월 3일 현재로는 3만 7천 원 이렇게 적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를 주르륵 해야 된다. 어떻게?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그러나 요거는 칸 때문에 수익하다가 요거 비용을 이렇게 좀 썼는데 이 비용이 원래 딱 여기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러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쌤 자산 계정이라면서요. 근데 왜 대변입니까? 자산 계정은 맞는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어디에 온다? 대변에 적혀야 된다. 자, 얘네랑
합쳐서 적히는 거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차량, 운반구 해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적힌다고 했죠. 분계에는 마이너스가 없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적힌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전기하고 나면 자, 이제 시산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93페이지에 있는 전기를 보면서 시산표에 작성해 나가는 거지. 시산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우리가 앞에서 엑셀로 보면서 차변의 합계를 전부 다 가지고 왔었다. 자, 이 기초잔액이 뭐예요? 재무상태표. 이 증가하는 게 뭐라고? 분계. 얘가 전기가 아니야. 얘는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 아니에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다.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는 어디야? 여기야. 앞에 보면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현금 너무 많으니까 상품을 보자. 93페이지에 상품 보면 전기 2월 7,000원, 현금 3만원, 매입 채무 2만원 해서 차변 합계가 57,000원이지. 그럼 상품 보자고, 상품. 상품을 떼서 한번 보자고. 상품이 기초에 얼마였다고? 7,000원이었다고. 근데 기중에 증가한 회계 처리가 5만원이어서 차변의 합계가 얼마라고? 57,000원이라고. 요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는 시산표상 합계고 총계정 원장에 있는 잔액은 시산표상 잔액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였어? 이렇게 보는 이유가 계산해 보자는 거지. 분계에서도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분계장에서 얘네를 뽑을 수 있고 기초의 재무상태표에서 얘네를 뽑을 수 있으니 총계정 원장이 없어도 뽑을 수는 있다. 근데 총계정 원장이 있으면 얘네 안 하고 얘네로 바로 뽑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원래 시산표상 합계액은 기초 더하기 증가라는 거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초잔액 더하기 증가가 합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시산표상 합계액은 항상 기초 더하기 분계다.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잔액은 어떻게 된다? 이 두 개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빼는 게 잔액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봐. 기초의 증감이 없대. 합잔만 딱 봐서 우리 합잔의 양식은 얘 두 개만 있는 거잖아. 합잔만 딱 보고 합잔에 있는 금액을 보면서 증감을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지. 왜? 기초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 아니야.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합잔이 있으면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시산표가 있으면 증감을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57,000원에서 7,000원을 빼면 5만원이다.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까지 적고 나면 여기에 수익과 비용이 남아있더라.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해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없애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장부를 마감시켜야 되는데 장부 마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고. 앞에 시산표 보면서 하면 되겠죠. 94페이지에 약간 이게 쭉 줄여져 가지고 바로 보면서 적으면 참 좋겠는데. 자, 보면서 합시다. 94페이지 매출 얼마예요? 매출 15만 원이지. 그러니까 수익은 어디? 대변. 수익의 취소는 어디? 차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적어야 돼? 매출 15만 원. 그러면서 동시에 임대료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도 다 없애준다는 거지. 이렇게 없애주면 만원 37,500원. 만원 37,500원. 375원. 이렇게 적히는 거고 비용에는 얼마 적혀? 매출원가. 비용이 왜 대변입니까? 비용의 취소니까 대변이다. 매출원가, 이자 비용. 그지? 감가상각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그리고 소모품비 이렇게 적는 거지. 품비.
이렇게 전부 적어보는 거죠. 5만 원, 아니 5만 원 맞나? 5만 원, 500원, 2,000원, 보험료 14,000원, 수모품비 13,000원 이렇게 옮겨 적는 거지. 자, 이렇게 수익 비용 싹 다 취소하면 얘 합계 얼마야? 15만 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375원 해서 이게 160375고, 자 5만 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14,000원 더하기 13,000원이니까 여기가 12만 9천 원이네. 그죠? 그러면 얘랑 얘 차이가 160375 해서 31375다. 그죠? 자, 응? 31375 맞아? 31375. 31375가 미안합니다. 잠깐만. 15만 원 더하기 만원 더하기 375. 5만 원 더하기 500원, 2,000원, 14,000원, 13,000원. 미안해. 여기 79,500원이지. 79,500원. 이렇게 돼서 두 개 빼면 80875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대차가 맞아야 되지. 근데 이렇게 취소하고 나서 바로 이익 잉여금 해서 80875로 올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 한 개로 그냥 묶어버려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좀 어떻게 해보자. 집합손익이라는 걸 쓰자는 거지. 집합손익 해서 얼마? 여기가 15만 원, 16만 160375 이렇게 수익의 취소 회계 처리해주고, 비용의 취소 회계 처리가 5만 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2,000원 더하기 14,000원 더하기 13,000원 해서 집합손익 79,500원 이렇게 적자라는 거지. 그러면 집합손익 계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생겼는데 얘 잔액조차도 없애야 되니까 집합손익 8087을 이익잉여금으로 8087 이익하면 이익잉여금이 줄임말이라 했지. 87호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자, 요 회계 처리를 하면 우리가 전기에 어떻게 적히는 거야? 얘 집합손익으로 없어지고 얘 집합손익으로 없어지고 다 없애는 거지. 얘들을 집합손익으로 다 없애고 이익잉여금에 얼마 올리는 거야? 80875 해서 집합손익 이렇게 영원히 올리는 거지. 이렇게 전개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다? 그러고 나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건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우리 주 영업과 관련된 거까지 올리고 임대료 수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뺀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과 기초에 얼마였어? 이익잉여금 33,500원을 더한 게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까지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배웠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 책으로 보면 조금 머리가 아파. 그지? 너무 많아. 엑셀로 좀 보자. 엑셀로. 자, 엑셀로 조금 봅시다. 짠! 자, 우리 또 이번 시간에도 엑셀로 이번 시간이란다. 이어서 계속 같은 시간인데 말이지. 자, 이어서 엑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금방 봤던 예제예요. 똑같은 예제인데 우리가 일단 예제 3번 회계순환과정 양괄호 1번 했었다. 그지? 페이지 어디? 페이지? 요거 앞에 페이지 안 봐도 돼. 우리가 했던 게 자, 2장의 양괄호 3번. 자, 65페이지를 했었다. 그죠? 자, 65페이지를 했던 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즉 65페이지랑 90페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어지는 거지. 65페이지랑 90페이지가 이어지는 거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돼? 복습할 때 65페이지 하고 90페이지 같이 하면 아우 베스트겠지. 지금 65페이지 회계순환 과정에서 65페이지랑 90페이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65페이지에 우리가 거래가 발생했던 게 이런 거래들이 있었죠.
그 각 거래들을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이렇게 분개하게 되는 거였지. 그지? 이렇게 분개를 한 거를, 그죠? 어떻게 한다? 전기한다. 각 계정으로 이렇게 전기된다. 그리고 이 각 계정을 어떻게 한다? 합계 잔액 시산표로 모은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금액을, 여기 있는 이 금액을, 그죠? 어디로 모으는 거야? 이쪽으로 모으는 거지. 이렇게. 그죠? 차변과 대변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잖아. 똑같이 부채와 자본도 여기에 있는, 지금 합계 적혀 있는 거지. 여기 지금 회색깔에 합계 적혀 있는 부채와 자본도 어떻게 오는 거야? 이 차입금이 올라가 있네. 이 부채와 자본도 이렇게 합계로 들어오는 거지. 차변의 합계는 차변의 합계로, 대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로 들어온다는 거지. 수익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수익 비용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 두 개의 잔액을 시산표로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합계 잔액 시산표까지 이게 만들고 나면 얘는 왜 수정후 시산표가 아닌가요? 예제 03번 65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가 없는 걸로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가 없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바로 뭘로 가는 거였어? 장부 마감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였죠. 장부 마감 회계 처리는 여기에 있는 수익과 비용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였어요? 전부 여기 있는 수익과 비용들을 전부 없애주는 거였지. 수익의 취소니까 차변, 비용의 취소니까 대변으로 오면서 집합 손익 계정 과목을 설정해 주는데, 이 장부 마감 회계 처리를 하면 어떻게 전기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화면이 휙 돌아가네. 장부 마감 회계 처리를 하고 나서 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안 보이려나? 자, 이렇게 좀 보자고. 장부 마감 회계 처리를 하면 여기에 있는 현금, 차입금,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들은 차기 2월이라고 쓰면서 그냥 마감하는 거지. 분개하는 게 아니라. 근데 차기 2월이라고 쓰면서 마감하는 거 말고 얘네 이 수익 비용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 수익 비용들은 없애는 거라고. 2월 시키는 게 아니라 없애는 거라고. 집합 손익 계정으로 모으는 거야, 이렇게. 그지? 매출 모으고 매출원가 모으고 임차료 급여 이자 비용. 왜 집합 손익이라고 하는 건지 알겠지? 이 수익과 비용을 집합한다. 집합한 손익을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야? 이익잉여금으로 끌어올리는 거지.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마저도 뭘 해주는 거예요? 마감해주는 거죠. 차기 2월로. 이해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다음 연도에 어떤 것만 남아? 얘네만 남아 있는 거지. 뭐만? 자산, 부채, 자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금방 위에서 뭐 한 거예요? 다시 볼까? 위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2월 시키고 수익 비용은 없애버린 거니까 얘네들이 지금 선 끄은 애들은 다 삭제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전기 2월 된 기초금액만 남은 상태로 계정 과목들이 정렬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뭐가 뽑을 수 있는 거야?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뽑을 수 있는 거지. 일로 가면 될 걸. 꼭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65페이지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요 재무상태표에서 시작하는 거지. 다음 해는 이 재무상태표와 여기에 있는 계정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 내년에 이 똑같은 거지. 색깔만 다르다, 그지? 이렇게 자, 똑같다. 요 재무상태표랑 지금 요 재무상태표랑 같은 거지. 자세히 봐봐. 그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 상태에서 X 2년 거래들을
우리가 뭐 한 거야? 회계 처리한 거지, 기중에. 기중에 회계 처리를 다 하면서, 그죠? 기중에 회계 처리하면서 결산 수정 분계도 같이 했다. 실제로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장을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썸이라고 하는 건 더하기거든요. 왼쪽을 다 더하고 오른쪽을 다 더하는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에는. 그런 거를 두 개 더해서 맞구나 라고 검증할 수 있게 되겠다. 이게 뭐야?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 복식부계의 자기 검증 기능이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 얘네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전기해야겠죠. 기말 수정 분기를 포함해서 전기해 보자고요. 그럼 원래 우리 얘네들이 뭐야? 지금 전기 2월 된 애들인 거지. 얘네가 아이고 얘네가 아이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애 중에 그죠?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 어디서 봤다 싶지? 어디서 봤어? 앞에 이렇게 전기 2월 시켰던 애들인 거지. 작년에 장부를 마감시켰잖아. 장부를 마감시킨 애들을 그대로 끌고 내년으로 와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기록 이어나가는 거지. 이 기록은 뭐야? 분계죠. 여기에 있는 분계를 기초 금액이 있는 상태에다가 다 씌워서 합계를 내는 거지. 합계를. 이때까지는 기초 금액이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기초가 또 있는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또 작성하는 거죠. 이 수정 후 시산표는 이제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얘네는 기초 재무상태표에서 시작해서 분계장을 가지고 오면 합계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그냥 총계정 원장에 합계를 다 끌고 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합계를 어떻게 끌고 온다고? 이쪽으로 끌고 온다고. 그렇지? 이쪽으로 끌고 온다라는 거지. 부채든 차변,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있는 이 합계들을 전부 다 끌고 온다는 거 아니야. 전부 다 끌고 온 게 뭐다? 합계 시산표다. 이 합계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기초 재무상태표 금액에다가 분계를 씌운 거다. 이 증감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 증감이란 놈은 이 분계장에서 현금을 다 더한 거라고. 이해되겠지? 얘랑 더하면 21만 7,500원인데 얘네는 뭐랑 같다고? 여기에 있는 차변의 합계와 같다고. 당연하겠지. 여기가 기초금액이고 이게 기중에 분계한 차변이잖아. 그치? 그렇게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애초에 이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지. 왜? 우리 기말 수정 분계 한 상태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수익과 비용, 여기에 있는 수익과 비용을 또 마감 분계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마감 분계를 여기서 하는 거지. 자, 우리 자산부채 계정은 원래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어? 마감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왜? 이 상태로 계속 써나가도 되는 거예요. 차기월 지금 여기에는 안 써있지. 그냥 안 써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야. 이대로 해서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그런데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삭제해야 된다고. 삭제. 이해되겠죠? 삭제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집합하는 계정이 필요하고 이 집합 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쳐 올리는 거지. 축.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죠?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거지. 자, 포괄손익계산서에 차량 운반부와 감가상각 누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차감 계정으로 적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회계 순환 과정을 알아봤다. 자, 우리 시산표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왜 같은 문제였잖아.
예제 3번에서는, 그치? 예제 3번에서는, 아니, 예제 3번에서는 기초금액이 없었어. 여기에 분계를 다 더하면 얘들이 합계가 되더라고. 이 합계에서 잔액을 남겼던 거지. 잔액을 남긴 애들, 위에 애들을 얘네를 쭉 뽑아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올려준 걸 BS로 만든 거지. 이 BS를 어떻게 여기로 밑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그대로 얘만 늘어난 거지. 저 잔액과 이 기초 잔액이 동일한 건데 수익 비용이 쫙 없어지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올라간 거지. 이 상태에서 또 뭐 하는 거야? 분계하는 거지. 분계들을 집합하는 거지. 그럼 뭐가 나와? 합계 잔액 시상표가 나오지.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을 냅둔 상태에서 얘네를 쭉 압축시켜서 이익잉여금으로 올리면 재무상태표가 되니까 얘를 또 내리면 회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90페이지의 회계 순환 과정까지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가서 96페이지 회계 순환 과정 보고 쉬었다 할까? 그래, 쉬었다가 연습 문제 96페이지 연습 문제 빠르게 풀어봅시다. 얘는 책 보면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